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인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편행곳 웅진 지식하우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저자 하완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겠다니 좀 황당한 소리로 들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자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다. 부럽다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는 왜 없을까? 라는 한숨으로 이어지고 그 숨을 다 뱉을 때쯤 우리는 묘한 패배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못 가졌으니 진 거야. 맞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 졌다는 느낌처럼 참담한 기분은 없으니 부러워하지 않으면 패배도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 확실히 경쟁사회다. 이렇게 기어이 승자와 패자를 정해야만 마음이 편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번 진다. 나는 이긴 적이 없다. 매일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나는 상대적인 패배감을 느끼곤 한다.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빈곤해지는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이 정도야? 억울했다. 차라리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그런데 난 누구에게 지고 있는 걸까? 고민하는 내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됐고, 열심히 사니까 그 정도라도 사는 거야. 아, 이런 고마운 사람, 맞는 말이다. 나처럼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는 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정도.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내 위치를 따지면 한 중간 정도는 된다는 건가? 아니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다. 그래도 바닥은 아닌 거로 해두자. 분명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내 마음은 격렬하게 열심히 살고 싶지가 않아졌다. 우리의 소원은 부자. 부자 되세요. 지금은 덕담으로 흔히 건네는 말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런 인사말을 즐겨 사용했던 건 아니다. 그 광고가 있기 전까진. 때는 2000년대 초 한 카드회사 광고에 유명 여배우가 나와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외쳤다. 광고는 대박이 났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의 기억에도 선명하다. 부자 되세요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됐다. 너도 나도 서로에게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하며 금방이라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달콤한 꿈을 꿨다. 그 이후에 비슷한 인사로 돈 많이 버세요나 대박 나세요가 등장했다. 그 광고 이전에는 부자는 현실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부자는 타고나거나 자수성가한 몇몇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보통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잘 살고 싶은 욕망이야 있지만 잘 살기 위한 조건은 각기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이다. 잘 산다는 게 꼭 부자를 의미하진 않는다. 적어도 그 광고 이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그 광고는 다양하고 모호했던 사람들의 목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했다. 부자가 되라.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었다.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많은 사람이 자살했던 시절이다. 다행히 우리 집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우리 집은 IMF 이전에도 가난했고 IMF로 더 못 살게 됐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았다. 부자는 더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 목표이자 우리의 목표였다. 이후 대한민국엔 부자 되기 열풍이 불었다.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무용담과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신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아랫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난 너희들보다 위야. 물질 만능주의 사회. 그렇게 우리는 현재 이르렀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었다. 겉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부자를 갈망하고 있었다. 가능하면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을 갖고 싶었다. 써도 줄지 않을 돈을. 하지만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서로 부자 되세요라고 응원해줬던 국민 대부분이 부자가 되지 못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우리 대부분은 왠지 모를 패배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됐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요즘 에세이를 쓰고 있다는 말을 했더니 곧장 이런 질문이 날아왔다. 그거 하면 부자 되냐? 별 뜻 없이 건넨 말이었겠지만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를 비난할 수는 없다. 나의 마음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돈이 최고인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나는 늘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같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제쳐두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쫓으며 살았다. 우선 돈부터 많이 벌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돈을 쫓으며 살았지만 돈은 좀처럼 내게 오지 않았다. 이제야 인정한다. 나는 돈 버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것만 생각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온 기분이다. 이제부터는 부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나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겠다. 돈이 목적이 아니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인내해라.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시키는 대로 살았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 점점 더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그야말로 기분 탓일까?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억울함이다. 10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라갔는데 10분이 지나도 정상은 나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진짜 지금부터 딱 10분. 그 말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40년 동안 산을 오르고 있는 기분이다. 그야말로 환장할 기분이다. 그러나 이제 지쳤다.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이다. 더는 못해 먹겠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걱정하는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하다. 나도 내가 걱정돼 죽겠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내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다. 다르게 살아볼 기회를. 득도의 시대. 요즘 일본 젊은이들을 일컬어 사토리 세대라 부른다. 사토리는 깨달음, 득도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어떤 꿈이나 욕망 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득도한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한민국의 M4 세대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토리 세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에겐 원래 욕망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불행하지 않다고. 아, 이들은 과연 살아있는 부처란 말인가? 꿈도 없고 야망도 없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욕망을 줄이고 소비에 관심이 없다. 안분지족, 장기 불황으로 체득한 무력감,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꿈을 이루기 힘든 세상을 보고 자란 이들은 꿈을 꾸지 않게 된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노력도 하지 않는다. 누구를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괴롭기만 하다는 걸 깨달은 이들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방법을 발명했다. 그런 사토리 세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곱지 않는 시선이 더 많은 것 같다. 일본과 한국 젊은이들이 득도하고 포기하게 된 이유는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젊은이들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손쉬운 해석이다. 사회가 개개인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며 이룰 수 있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어떤 사람이 꿈꾸지 않고 미래를 포기하겠느냐는 말이다. 노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들의 꿈을 빼앗고 포기하게 만든 건 세상이다. 사토리 세대는 자신의 선택으로 득도의 길로 가게 된 것이 아니다. 선택할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다.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들은 결코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라도 인생을 살아내고 싶을 뿐이다. 지금 밖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뛸 사람은 뛴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폭풍우가 그치면 더 많은 사람이 뛸 수 있다. 개인들을 닥달해서 폭풍 속을 뛰게 만들지 말고 폭풍우가 잦아들어 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 우리는 힘을 빼고 살아본 적이 없다. 힘을 빼면 넘어지고 뒤처질까봐 힘을 뺄 생각을 못했다. 부끄럽지만 겁을 먹었다. 힘을 뺀다는 건 딱딱하지 않는다는 것, 유연하다는 것, 자연스럽다는 것,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겁을 내며 살았는데 이젠 겁낼 것이 없다. 어차피 망친 그림이니까. 그런 이유로 젊을 땐 잘 안 되던 힘 빼기가 이제 조금은 될 것 같다. 가벼운 마음이면 된다. 내 인생을 대단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을 이제 조금 내려놓았다. 자, 우리 힘내지 말고 힘을 빼자. 뭉친 근육을 풀어 유연하게 만들자.
쉴 새 없이 날아드는 펀치를 가만히 서서 맞고만 있지 말고 가볍게 피해보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걸음 내디뎌 보자. 넘어져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일어나 보자. 무언가를 하면서 결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고 과정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 정도로 생각했다. 과정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다. 그러니 쉽게 지칠 수밖에. 재미없는 걸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나는 항상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를 바로 얻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과정 없인 결과도 없다. 그리고 결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과정이 괴롭고 힘들다. 꼭 좋은 결과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취향이나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에는 싫은 걸 참고 해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힘들다. 그건 그저 견디는 삶이니까. 같은 일도 이왕이면 열심히보다는 재밌게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거라고 말하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려나? 흔하고 오글거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명언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다. 꼭 누굴 이기고 싶어서 즐기는 건 아니다. 그냥 재밌게 살고 싶은 거다. 누굴 이기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절대로 즐길 수 없을걸? 이제 열심히 사는 인생은 끝이다. 견디는 삶은 충분히 살았다. 지금부터의 삶은 결과를 위해 견디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뿅 하고 건너뛰고 싶은 시간이 아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어느덧 잊고 있던 재미가 살아난다.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빨리 완성하고 싶은 조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귀찮기만 했던 바느질이 좀 더 길게 계속되길 바라는 지금의 나. 아직 아무것도 완성한 것은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지금 제대로 즐기고 있다. 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앤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